가자. 몇 번이냐? 433번입니다. 433번에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이 있습니다. 위에 점이 a가 있는데 이거를 y 이퀄 x 대칭 이동한 점을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일 때 A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야.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 여기가 2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점들 중에 아무거나 본인이 잡는 거야. 근데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래? 거기 보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읍시다. a, a 플러스 2로 잡읍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잡았어. 잡고 난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느냐?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대칭이동시켰으니까 어디로 가겠니? 그렇죠. 수직이면서 여기에 대칭이동시키겠지. 얘가 지금 a야. 얘가 지금 b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 있잖아. 항상 뭔가 체계가 잡혀 있어. 똑같이 풀어. 똑같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푸는 거야. 기분 좋을 때는 정말 예쁘게. 마치 꾸며가면서 풀다가 기분 나쁘고 못하겠어. 진짜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자기 이제 너무 하기 싫으니까 휘발가 쓰고 맞지? 약간 일률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 나온 건데 당연히 그림 그려야죠. 그림부터 그려야지. 그림부터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그림부터 그리거든. 나는 웬만하면 그림부터 그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 좀 하세요. 그림 그리는 연습 좀. 막 지하철 가 그런 생각 상상하나 지하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림 막 그려가면서 그래도 막 그리고 누군가 지켜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 아니야. 근데 원래 그래 살아야 돼. 이제 앞으로 한 5년간 그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5년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재밌겠다. 언제 제일 재밌는지 알아? 몰입할 게 있을 때 재밌어. 와가 아니라 진짜. 왜 몰입하기 싫어? 니들 지금 재미없잖아. 재미없나? 아이 재밌습니다. 재밌어. 몰입했구나. 몰입하면 재밌어. 뭘 하든 몰입하면 재밌어. 몰입하면 재밌는데 재미없는 경우가 뭐 그렇지 않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해야 될 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지? 그러면 자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나중에 경험하게. 가볼게. 원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어떻게 가는가? 얘들아 이렇게 쭉 연장을 해. 쭉 연장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니? 이쪽으로 가겠죠. 오케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모르겠네. 일단 가보자고. 요런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원점 대칭하게 되면 살짝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뭐하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자 어디 위에 있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정도쯤 올 것 같기는 해.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봐 봐봐. 여기다 대입해봐. 돼 안 돼? 되지. 무슨 말이겠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걸 발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지점이 있을 텐데 얘가 지금 C가 되는 거고 근데
애초에 y 이퀄 x 대칭을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1이야.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이야. 근데 대칭했기 때문에 직교고 얘도 직교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라서 뭐 무난하게 거리 재어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겠지. 오케이? 다른이? 자, 네, 요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입니다. 얘 기울기가 얼마가 돼?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면 그 생각도 해야 돼.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기반으로. 왜? 어느 부분 보이는데? 이거 보여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뭐만 하면? 그렇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만 알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요 길이가 2잖아요. 1대 1대 루트이니까 얘가 2루트 2가 됩니다. 마찬가지. 자, 여기서 쭉 가가지고 요 지점이 있을 텐데 요 지점이죠. 여기 요렇게 갑니다.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여기가 a죠. 여기서 얘 2a 더하기 2.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2a 더하기 2죠. 그러면 여기서 빼서 제곱하고 여기서 빼서 제곱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호흡도 기니까 그냥 1대 1대 루트 2로.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는 2a 더하기 2의 몇 배? 루트 2배를 해주면 요 길이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2 루트 2를 곱한다. 그리고 2분의 1을 붙여준다. 루트 2와 루트 2는 어차피 2로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요게 남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뭐 이렇게 적을까? 4의 a 더하기 1. 왜? 여기는 2는 묶어내져서. 오케이?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문제에서 16이라고 했죠. 이 값이 16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끝이야. a의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나머지 끝입니다. 자, 이제 집합값이다. 집합. 우리 그 1시에 하면 되겠지? 1시에 하면 되겠지? 니 괜찮아? 예. 다행이네. 1시에 하면 되겠지? 다음 주에 1시? 그러면 1시부터 정규 수업하고 마치고 기출문제 하나 풀고 가시면 될 거야. 오케이? 이제 근데 저 3시 반에 가야 돼요. 그 전에 마칠 수 있어. 그 전에 네. 끝나. 오케이. 됐지? 그냥 끝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꼬시는 거지. 이렇게 꼬시는 거지. 내일은 못 갈 것 같은데. 갈 수도 있어. 가지. 갈 수도 있어. 가지. 오시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항상 변수가 있을 거니까. 항상 변수가 있어.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 맘대로 되는 게 있겠나? 잘 없지. 잘 없어. 잘 없는 게 거의 대부분 되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집합 봅시다. 우리 5장입니다. 이제 오늘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뼈대를 조금 더 세우게 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5장 집합하면서 얘기해 드렸었던 부분이 뭐냐? 자, 집합이 뭐냐? 뭐지? 모임. 어떤 모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원소라고 불렀고 원소들은 그렇지. 여기에 집합 안에 들어간다. 이 표시로 했었었다. 맞지?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 하나는 뭐야? 그냥 쭉 나열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나열하는 부분에 한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얘도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집합을 다룰 때 시각화가 중요하니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었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있었던 부분이 뭐냐? 집합에서 뭐가 있었어? 부분 집합이 있었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의미가 뭐야?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맞지? 그거였고, 그러면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A가 B에 포함된다,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자, 이게 기호였는데, 자, 두 번째, A가 B에 들어가고 또다시 B가 어디에 A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거 하나의 약속이라 그랬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녀석의 약속이 되더라.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B에 속하는 거야. A가 B에 속하면서 또다시 B가 어디에? C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 결론이 A가 어디에? C에 속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또 한 개 더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는데, 자, 참고로 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고 C가 다시 A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다? A, B, C가 모두 다 같더라. 알겠죠? A랑 B랑 C가 모두 다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 자, 조금만 더. A가 있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근데 같지 않대. 이 A를 뭐라고 부른다? 이 A를 B의 그냥 부분 집합이 아니라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은 잊으면 안 되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오케이? 그것까지 하면 끝. 다 됐어? 자, 이제 문제화되어서, 이거는 개념적인 내용들이고, 가장 빈번히 이 단원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이게 오늘 메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다. 개수를 세린다. 얘다 뭐야?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공통수학 1하면서 이미 경우의 수를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텐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게 좋아. 자, 일단은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원소가 한 개 딱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 두 개겠지.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봅시다. 얘 부분집합은 누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있겠지. 이까지 됐어?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는 집합 B가 있었다고 쳐. 얘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그럼 얘는 누구 있겠어? 공집합도 있고, 1을 원소로 가지는 거, 2를 원소로 가지는 거, 1, 2를 원소로 가지는 거까지 토탈 4개가 있겠네. 오케이? 됐어? 자, 세 번째 봅시다. 1하고 2하고 3이 있어. 자, 뭐가 있겠어요? 공집합 있고, 원소가 한 개짜리인 게 하나, 둘, 셋. 맞아? 됐지?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이거 직접 적지 않더라도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몇 개 있겠어? 원소 3개로 2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3, C, 2잖아. 그래서 3개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3개가 나오겠죠. 1, 2 누구 있어? 1, 3 누가 있어? 1하고 2하고 3이 잠시 딴 생각했어. 1하고 2하고 3 2, 3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야? 1하고 2하고 3이 될 거야. 됐어? 이까지 됐지? 뭐로 생각할 수 있어? 쌤 그러면 얘는 3개 중에 2개 뽑아도 되겠네요. 조금 전에 그 얘기 했어요. 오케이? 그 방법의 개수가 3가지니까. 오케이? 다 됐어? 자, 이게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집합을 배웠다. 예? 중학교 1학년이 집합을 배웠어.
집합 쉽지 않겠어. 진짜 6년 전인가 언제인가 기억이 안 나. 평균 몇 점 나왔으나 1학년 때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제일 처음에 단원이 자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거 하고 더불어서 집합을 했어. 집합을 했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수학하는 이제 뭐 교육자 입장에서는 집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고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중1 때 때려 박아놨었어. 그러다가 한 4년, 5년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올린 거지. 진짜 그렇게 됐어. 평균이 몇 점이 나왔길래 평균? 모르겠는데. 잘하는 애들 잘하지. 잘하는 애들 잘하죠. 잘하는 애들 잘하죠. 잘하는 애들 하니까 또 생각나네. 예전에 이제 경신 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어. 그때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걔 지금 한양대에 있나 모르겠네. 한양대 의대 갔으니까 걔가 이제 처음에 6학년 때 나랑 처음 만나가지고 중1 거를 다 했지. 그때 중1 거 나랑 같이 하고 이제 쭉 타고 올라갔는데 이제 1학년이잖아. 시험 치잖아. 그때는 지금은 1학기 때만 시험 치잖아. 그때는 다쳤어. 그래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도 그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자기 등수. 몇 등 맞느냐? 몇 점 맞았냐? 몇 점 맞았냐? 춤추지 봅시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누가 A가 1등하고 2학기 때는 뭐 B가 1등하고 왔다 갔다 막 순위가 막 변했어. 자기도 이제 뭐 넘버 5 안에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했어. 맨날 스트레스 받아. 맨날 씨 내가 3개 틀렸는데 전반 몇 개 틀렸어. 서로 또 얘기도 안 해줘. 그때도 전교 등수 이런 거는 잘 공개가 안 됐거든. 물어봐야지 알 수 있고 제가 몇 등인지. 이제 3학년 1학기가 딱 됐는데 3학년 1학기가 다 됐어. 이제 걔가 아직도 기억나. 진짜 거만한 표정으로 다 가진 시험 끝나고 나서 다 가진 표정으로 맨날 오면 쫑알쫑알 됐거든. 쫑알. 아이씨 제가 몇 개 틀렸는데 이번에 2개 틀. 막 그렇게 얘기하다 다 가진 느낌으로 여기 왔어. 좀 궁금하긴 하잖아.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지. 야, 니 몇 등인데? 니 몇 등인데라고 물었어. 내가. 니 몇 등인데라고 물었는데 걔가 그렇게 대답했어. 갑자기 지 몇 등인 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애들 등수가 궁금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애들 등수가 궁금하잖아. 다 맞았거든. 올백이었어. 얘들아. 좋겠다가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 자, 이번 기말고사 때 이런 느낌 가지는 거야. 다음에 점수 궁금하지 않아? 야, 이 되게 좋은 느낌이라니까. 다른 애들 점수가 궁금하지 않아? 다른 애들 수능 딱 쳤어. 그런 거다. 씨, 내가 대학 어디 갈지. 뭐 아무나 가도 돼. 괜찮아. 왜? 아무데나 돼도 다 되겠지. 다 맞으면. 맞잖아. 그런 자 나중에 그런 느낌 받으셨으면 맞겠지. 이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냐. 일단 여러분들 선배들은 중1 때 집합을 배웠다는 얘기고 집합을 배웠는데 이제 약간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럼 경우의 수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봐. 얘는 원소를 1만 가지는 거야. 1만 가지면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1을 가지거나 1을 가지지 않거나.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가지야? 2가지야. 됐니? 그럼 두 번째 2가 있어. 자연스럽지 않나? 1, 2가 있어. 그러면 둘 다 가지거나 하나만 가지거나 아예 안 가지거나. 그러면 1을 가지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지.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2는 2가지지.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뭐야? 2 곱하기 2라서 4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해돼?
이해가니? 얘 한번 봅시다. 얘는 3이야. 그러니까 1을 가지나 안 가지나, 1을 가질지 안 가질지, 3을 가질지 안 가질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돼? 이해가요?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풉니다. 경우의 수로 이렇게 풉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자. 자, D라는 집합이 있어. 1, 2, 3, 4 5야. 1, 2, 3, 4, 5야. 얘의 부분 집합 중에, 얘 부분 집합 중에, 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이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 뭐라고? 그렇죠. 32개. 왜? 2가 몇 번 곱해지니까. 됐지? 5번 곱해지니까. 오케이, 좋아요. 네,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 얘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D의 부분 집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X. 오케이? 근데 이 X가, 자, X가 1, 2를 가지. 1, 2를 뭐한다? 가지는 D의 부분 집합의 개수야. 맞지? 그러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5가 있는데, 맞죠? 1과 2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 1, 2는 먹고 시작해야 되지. 먹고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3, 4, 5는 뭐야?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두 가지니까 2가 몇 번 곱해진다? 3번 곱해진다. 이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저렇게. 이거의 개수는 8가지다. 왜? 2를 3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 자, 첫 번째 우리 계속해 봅시다. 물어볼 거네. 물어볼 거야. 1번, 2번, 1번, 2번, 3번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2는 포함하는데 3은 제외하는 거야. 2는 포함하는데 3은 제외하는 부분 집합 X의 개수야. X가 어디? X가 집합 D의 원소의 개수겠지. 몇 개가 되겠어? 몇 개? 8개. 8개. 8개? 8개? 됐어? 누구는?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머지 누가 남았어? 1, 4, 1, 3, 5, 1, 4, 5 남았잖아.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지. 이거 됐어?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가자. 이 또는 4를 2 또는 4를 포함하는 X의 개수. X의 개수. 2 또는 4를 포함하는 X의 개수. 2 또는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그러면 2 또는 4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둘 다 포함해도 되겠지. 오케이? 한 개만 포함해도 되겠죠. 한 개만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몇 가지야? 8가지야. 이 또 몇 가지야? 8가지. 이게 또 몇 가지야? 8가지야. 이까지 해야 돼? 8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자, 어떻게도 생각해 줄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이제 우리가 이 사를 기점으로 얘를 분류를 한다면 이 사를 둘 다 들어간 거 집합 안에 하나만 들어간 거 또 뭐가 있어? 아예 없는 것까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토탈 4가지 타입으로 누구를 여기 들어있는 이 D의 집합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8가지겠지? 이것도 8가지야. 근데 뭘 해주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만큼이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에서 누구를 빼주더라도 2의 3승을 빼주더라도 되더라. 언니 저기 보면 센 부등식 복사를 할거예요. 선생님한테 그 데스크 탁자 위에 있다. 가져놨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부등식 2차 부등식 하시면 돼요. 현수 왔어요? 현수 갔어요. 현수 지금 하고 있어요? 됐지? 다 됐나요? 다 됐어. 뭐 저런 것들. 자 5번 봅시다. 마지막이야. 요거 하고 이제 집합의 연산 살짝 설명해주고, 오케이? 그걸 설명해주고 쉬었다 갈게. 됐지? 자 집합의 연산 살짝 설명해주고 쉬었다 갑시다. 5번이야. 5번이 뭐냐? 1, 2, 3 중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x가 어디? 애초에 D의 개수입니다. 여기 D의 부분집합입니다. 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최종적으로 조까지 이제 잘할 수 있으면 게임 끝이야. 1, 2, 3 중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28개. 맞을까? 28개 봅시다. 그럼 여기 봐. 1, 2, 3 중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데?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가 뭐 어떤 말인데? 1, 2, 3 중 최소한 1개 포함해도 되고 2개 포함해도 되고 3개 포함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누구를 기점으로 1, 2, 3을 기준으로 삼아서 셋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라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고 많다. 이걸 뭐다? 직접 다 세내는 거야. 이게 직접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 2, 3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4, 5가 들락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얘도 전부 다 동일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 또 다른 이제 다른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이 경우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모두 다 안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모두 다 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빼주면 되더라. 모두 다 안 가지고 있대. 그럼 1, 2, 3 빼놓고 나머지 들락이면 될 거니까 여기도 4가지겠지. 근데 그러면 계산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5승입니다. 거기서 뭐를 빼더라도 2의 제곱을 빼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고 4 곱하기 7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집합의 연산을 살짝 보고 넘어갑시다. 그거 하기 전에 문제 하나 풀어볼까? 어디 있느냐 하면 5번 봅시다.
5번 5장에 몇 번이냐? 5-3번 봅시다. 우리 5장이 지난번에 5-3번 안 풀었거든요. 맞죠? 자 5-3번에 첫 번째 A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8개. 맞죠? 얘들아 뭐라고? 8개. 맞아? 어떻게 하면 돼? 일일이 다 찾아야 되겠지. 맞아? 일일이 다 찾아야 되겠지. 다 찾아야 되지. C, D, E, C, D, E 다 찾아야 되겠지. 다 찾는다고? 다 찾아서 풀래? 다 찾아서 풀겠다고? 다 찾아서 풀래? 아니죠. 왜? 그냥 경우의 수로 풀어야지. 뭐? A와 B가 없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C, D, E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8가지다.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AB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AB가 속하는 그러면 A와 B가 속해야 되고 나머지 누가 C, D, E가 들락이면 될 거니까 8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뭐야? AB는 속하는데 A와 B는 속하는데 C는 속하지 않는데 A와 B는 속하는데 C는 속하지 않는데 그러면 얘는 빼야 되고 얘랑 얘랑은 집어넣어야 되니까 몇 가지야? 4가지가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4번은 다음에 하고 이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해봅시다. 간다, 얘들아. 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4가지가 있을 텐데 가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내가 1, 2, 3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일단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할게. B라는 집합을 2, 3, 4, 5라고 듣게. 오케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봅시다. A와 B가 소속되어 있는 집합.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 학생들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요. 전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1, 2, 3, 4, 5, 6이라고 둡시다. 오케이? 됐어? 1, 2, 3, 4, 5, 6이라고 둘게.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러면 A가 1, 2, 3이 있어. 1, 2, 3이 있어. 좀 더 크게 그리자. 조금 크게 그릴게요. 1, 2, 3이 있어.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자 A도 B도 지금 겹치게 있다는 얘기가 뭐냐? 여기 2, 3, 2, 3 있죠? 2, 3, 2, 3 여기 2, 3이 들어가네. 오케이? 그리고 2, 3을 제외한 부분 누구? 1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4와 5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6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 첫 번째 A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요. A의 여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이면 A가 아닌 집합이라는 얘기야. 전체 집합 안에 있는데 A의
속하지 않은 원소들을 가지는 집합. 그래서 A의 여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4, 5, 6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오케이? 다 됐나요? 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 A랑 B랑 지금 눈에 보니까 겹쳐지는 원소가 있죠. 교집합입니다. 동시에 들어가는 교집합. 오케이?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를 얘를 2, 3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2, 3. 됐어? 어느 부분?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가 있겠어? 합집합이 있어. 합집합은 뭘 합집합이라고 부르느냐?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싹 다 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 2, 3, 4, 5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거야.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거야.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이게 좀 특이한 집합입니다. A에 들어있는 원소이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그게 뭐야? 지금처럼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B에는 속하는데 마찬가지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뭐라? 4, 5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라고. 됐어? 얘를 뭐라 부르느냐? 얘를 이렇게 읽습니다. B 차 A 또는 B 차집합 A. 차집합 A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얘는 뭐라고 읽어요? A 교 B, A 합 B, A 차 B. 집합을 붙여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 여라고 읽고 또는 A 여집합이라고 읽겠죠. 그래서 A 여, 오케이? A 여, A 여집합. 마찬가지 B 여집합도 있습니다. B 여집합은 B에 들어있는 원소들 빼고 다. 그게 누구야? 2라고 6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1,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 자, 조금만 더 넣어볼게. 뭐예요? A 합집합 B에 여집합이야. 어느 부분이야? 합집합했는 거에 여집합이니까 누구밖에 없겠어요? 6밖에 없겠죠. 오케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만 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여기 들어있는 이거 빼고 나니까 교집합에 있는 원소 빼고 나니까 누구야? 1, 4, 5, 6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렇게 집합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한 문제 정도 푸시고 한 문제 정도 풀고 쉬었다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자, 한 문제 정도만 볼게. 몇 번이냐? 5-6번입니다. 5-6번만 하고 쉽게 보자. 얘들아 5-6번만 하고 쉽시다. 5-6번입니다. A가 뭐가 돼 있어? 1, 2,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입니다. 그 다음 B, 집합 B가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시면 A교 B가 뭐예요? A교 B가 뭐가 되어요? 2와 3을 원소로 가지는 거잖아. 오케이? 2, 3을 원소로 가지는 거잖아. 따라서 뭐가 돼? 그렇지. 2, 3은 여기도 속하지만 어디도? 여기도 속하는데 2만 있잖아. 그럼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돼?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이 얼마가 된다? 3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조까지 일단은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까지 돼? 자, 가봅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a제곱에 넘겨주면 8이니까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은 제로가 될 거고 a 값이 누가 나와요? 2 또는 4가 나오겠죠. 자, 케이스가 두 가지네. 둘 다 답이 되나? 2인 경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누구인 경우? 4인 경우 분류해서 봅니다. a가 2인 경우면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집합 b가 누가 나와? 0 얼마야? 0 맞죠? 1, 2, 3, 4가 나와. 부합하지 않네. 왜? 왜 부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A 교 B가 누가 나와요? 문제의 조건에서 2, 3만 나와야 되는데 1, 2, 3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1, 2, 3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야.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A가 누가 되면? 그렇죠. A가 4가 될 때 되겠네. A가 4가 되면 집합 B는 누가 나온다? 2, 3, 4, 5, 6까지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A 값은 4 합집합 해주면 되겠지? 얘는 합집합 해주면 돼. 합집합하면 뭐가 나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나오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고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좀 쉬었다가